안녕하십니까, 박호구입니다. 약 3주 전에 9월 27일 날 원효띠가 다시 한번 Q&A를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요. 일단 원효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원효띠는 예전에 600만 원으로 트레이딩을 시작해가지고 500억 정도를 달성했는데, 올해에는 계속해서 시드가 점점 불어나가지고 이제 1000억 단위까지 시드를 불리신 우리 20대 암호화폐 천상계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효띠라는 사람이 Q&A를 예전에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다시 한번 진행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지금 원효띠가 Q&A를 진행한 지 한 3주 정도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조금씩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봤는데 새로운 답변이 안 달리는 것 같아서 가장 최근까지 단 댓글까지 해서 종합해가지고 Q&A, 암호화폐 코인 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질문들과 그리고 원효띠가 달아준 답변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원효띠는 매매를 할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라는 댓글 이후에 달린 첫 질문은 그릇을 넓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릇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뜻이기에 굳이 늘리려고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지션 진입 자체를 망설이고 있다면 자산의 적은 비율로 꾸준히 매매를 참여해서 실력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름 확률이 높은 진입 자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진입도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그릇을 넓히지를 못하고 있다는데 그게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약간 이해는 안 가지만 굳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억지로 이제 그릇을 넓히려고 하지는 말고요. 그리고 포지션 진입 자체를 망설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어떤 타점에서 들어갈지 말지 이런 거를 고민한다는 것은 적은 시드로 이런 진입 자체를 망설이는 곳에서 매매를 계속 해가지고 내 시장 참여를 계속해서 실력을 쌓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항상 풀시드 대비 월 수익률이 놀라워서 궁금했는데 가끔 올리신 거 보면은 마이너스가 찍힐 때도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 2,400억에서 2,100억까지 깎였던 것, 예전에 부처빔에 1,400억까지 갔다가 바로 복구했던 것, 이런 식으로 크게 손해볼 때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시드가 상향하고 있지만 풀시드를 굴린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부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7월에서 8월에 대회였나? 그때 매매하신 것처럼 50억 넣어가지고 250억 정도 수익 냈던 것 같이 챌린지 느낌으로 포지션 규모를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일부 시드를 빼놓지 않고 풀시드를 굴린다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가 엄청 날 텐데 어떻게 하냐, 아니면 시드를 다 빼고 챌린지 형식으로 다시 뭐 10억이나 50억 정도만 넣어서 그걸로 다시 불릴 생각은 없냐 라고 물어보신 건데요. 자, 원효띠의 답변은요, 자산 규모가 비대해진 만큼 풀시드 매매는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긴 합니다. 절대적인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자산 대비 투자 비율을 줄일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현물 매집을 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기에 현물 시장에서 모두 매수하는 방법보다는 선물 거래소 활용 빈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시드를 이제 업비트나 빗썸 같은 현물 시장에서 모두 매수하기엔 너무 부담이 있을 테고 금액도 크니까요. 선물 거래소 유명한 데 많죠. 바이낸스나 OKX나 바이빗, 미국 쪽에서 많이 쓰는 그리고 뭐 FTX나 뭐 비트파이넥스 이런 해외 선물 거래소에서 레버리지 땡긴다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현물과 이제 선물 같이 활용을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손절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손절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손절하는 기준이 있나요? 손실 중일 때는 멘탈 케어는 어떻게 하시나요? 손실 중일 때에는 진입하기 전에 생각해 두었던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시나리오에서 어긋나거나 멘탈이 지나치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손절합니다. 제가 방송할 때 시청자분이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손절을 몇 퍼센트 잡아요? 약간 퍼센테이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퍼센트 잡는지. 근데 원효띠는 약간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 진입하기 전에, 진입한 후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입하기 전에 생각해 두었던 시나리오가 있나 보네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내 방향이 있겠죠. 내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면은 손절을 하거나, 그리고 뭐 시나리오대로 가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이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손절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원효띠도 멘탈이 좀 강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흔들린다는 것은 조금 변동성이 뭐 크게 심하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잘 안 갔을 때 얘기겠죠. 딱 퍼센테이지를 잡고 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선물 기준으로 9월에서 7일, 9일 같은 변동성 장에서는 핫다와 돌파, 양방향 모두가 잘 먹혀서 쉬웠는데
이후 박스권 매매에서는 갈려나갑니다. 물론 안 맞는 장세라 쉬면서 시드는 계속 지키고 있지만 좀 갑갑합니다. 박스에서 매매가 안 되는 이유가 박스권 내에서도 캔들 움직임이 대략 그려지지만 언제라도 그 박스를 깰 것 같은 두려움에 예상되는 캔들 그림대로 진입과 익절이 불가능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먹더라도 어김없이 추세장식으로 진입했다가 이익을 갉아먹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조언해 주실 것이 있으실까요? 경험치를 더 쌓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나 고견이 있을까 질문 드립니다. 예, 이런 게 있죠. 박스권 매매에서는 볼린저 밴드도 그 상하단이 잘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매수하고 위에서 매도하고 위에서 매도하고 밑에서 매수하고 하면 딱딱 잘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박스권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매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크게 한 번씩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익을 갉아먹는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매매의 기본은 싼 가격과 비싼 가격을 생각해 두고 싼 가격에서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새로운 추세는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박스권 매매를 하듯이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세장을 대비하여 확실하지 않은 곳에서는 포모나 FUD를 방지하기 위해 약 30% 비율의 현물만 담아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뉴띠가 댓글에서 아까 언급한 포모는 영어로 포모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내가 매수를 못하고 나는 무 포지션인데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빼고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내가 포지션이 없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나는 그 수익을 못 먹는 상황.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저희는 포모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거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이제 포모 현상이 생긴다고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이제 추격 매수를 많이 하죠. 따라잡고. 급등하는 줄을 따라잡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모 말고 이제 FUD라는 단어도 썼는데요. FUD는 이제 그겁니다. 내가 진입했을 때 손실이 나지 않을까? 이 자리가 맞나 싶은 겁이죠. 이제 불확실한.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거나 이제 여기가 진입자리가 맞나 안 맞나 이런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의문 약간 이런 거를 FUD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 포모나 FUD를 방지하기 위해서 30% 비율의 현물만 담아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30% 정도의 현물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비트를 내가 30% 정도 갖고 있으면은 올라가더라도 내가 저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워. 포모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뉴띠가 어떤 지표를 쓸지 보통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거는 예전 오뉴띠 Q&A도 그랬지만 역시나 이제 오뉴띠는 차트를 켜자마자 나오는 기본 이평선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고요. 추세를 가늠할 때나 반등 근거를 찾을 때 가끔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를 오뉴띠가 이제 이평선 매매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평선은 그냥 기본으로 이제 차트를 켰을 때 나오는 이평선을 보는 것 뿐이지 이평선 매매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볼 때 다른 거 이제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거 안 하고 오로지 계속 차트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차트를 켜놓고 유튜브나 게임 같은 것은 창모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중요한 자리다 싶을 때는 다 끄고 집중한다고 합니다. 자, 오뉴띠님 반갑습니다. 윗꼬리를 어느 정도 가진 캔들들이 나란하게 늘어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라면은 윗꼬리가 있는 나란한 캔들 이후 의미 있는 하락분이 발생할 때 그 하락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보고 상승 하락을 봅니다만 만약 하락 이후 윗꼬리가 늘어섰던 시세까지 시장이 시세를 회복하는 힘이 있으면 그 뒤에 큰 상승을 회복시키는 기미가 없다면 큰 하락을 봅니다. 오뉴띠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하셨고요. 오뉴띠는 이제 평소의 경우 쓰신 내용과 비슷하게 봅니다만 너무 작은 봉, 1분봉 등에서는 휩서가 많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 합니다. 오뉴띠도 캔들 위주의 매매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저 커버링님처럼 윗꼬리가 계속해서 생기고 계속 윗꼬리에다 눌리는 캔들 있잖아요. 윗꼬리가 계속 생기면서 눌리는 캔들들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윗꼬리가 계속 생기다가 아래로 하락분이 발생하면은 매도를 보고 이제 그 윗꼬리를 이제 먹고 나서 윗꼬리를 덮는 상승분이 나오면은 매수를 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뉴띠도 지금 저 질문자님과 비슷하게 보지만 너무 작은 봉 있죠? 이제 큰 봉 같은 너무 작은 봉에서는 이제 휩서가 많기 때문에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뉴띠는 작은 봉은 시간 프레임이 낮은 봉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미체결 물량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미체결을 보는지 혹시 물어본 거고 그리고 펀딩피는 이제 펀딩피가 뭐냐면은 롱과 숏의 비율이에요. 롱이 많으면 펀딩피가 플러스고 숏이 많으면 펀딩피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시는지를 물어보셨네요.
근데 원효띠는 참고하려고는 하지만 그것을 참고해서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게 참고하는 편은 아닙니다. 자, 차트 패턴, 추세선 등 기본적인 개념들이 트레이딩할 때 중요도 몇 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책 같은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인 패턴을 적용할 상황은 찾기 어렵고 패턴은 웬만해서 종목마다 다르기에 종목 하나만 소액으로 매매해보면서 감각을 직접 익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차트 패턴이라든지 이런 추세선을, 저도 이제 추세선 이런 거 좀 참고해서 매매를 하는데 패턴은 웬만해서는 종목마다 다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종목 하나만 소액으로 매매를 해보면서 감각을 익히시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원효띠는 알트 매매는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원효띠는 거의 비트 위주로만 하고 알트 매매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패턴을 찾기 위해서 한 종목만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캔들과 거래량 패턴은 머리로 기억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상이나 스샷, 필기 등을 통해서 따로 기록해 놓으시나요? 머리로 기억해 놓는다고 하고요. 매매 일지 쓰실 때 진입, 청산 근거 말고 또 기록하시는 거 있나요? 진입이나 청산 근거는 따로 기록해두지 않고 머리로 기억해둡니다. 원효띠 머리가 좋은가 봐요. 매매 일지 같은 거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효띠는 따로 이제 매매 일지 같은 건 쓰시지 않고 머리로 기억해둔다고 합니다. 참고하셨던 서적이나 강의가 있으면 추천드립니다. 네, 없다고 합니다. 거래량으로 향후 방향을 예측하시나요? 아니면 캔들이나 추세를 통해 예측한 방향의 거래량은 단지 신뢰도 정도만 참고하시는 편인가요? 후자에 해당합니다. 자, 후자라는 것은 거래량으로 방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제 우선되는 것은 캔들이나 추세를 통해서 예측한 방향으로 내가 먼저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은 그 후에 보는 거죠. 거래량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보조지표 중 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보조지표를 평소에도 많이 활용하시는 편이신가요? 기본적인 지표 외에 보조지표는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기본지표 그냥 이제 이평선, 그 차트 딱 폈을 때 나오는 이평선만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보조지표는 없다고 합니다. 시드가 3천만원 이하일 때 추천해 주실 만한 레버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꼭 하시나요? 3천만원 이하일 때 시드의 20%, 10배를 추천합니다. 분할 매매는 때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하모니 패턴 같은 복잡한 패턴을 일일이 계산해서 진입, 청산을 하시나요? 그리고 엘리엇의 소파동을 전부 계산해서 트레이딩 하시나요?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하모니 패턴 막 그려가지고 막 이제 숫자로 계산하고 여기까지 막 날개 같은 거 그린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하락이다, 뭐 상승이다 이런 거라든지 엘리엇 파동 이제 막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그리고 ABCD 이런 거 이제 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원효띠는 그런 걸 하는지, 근데 이제 안 한답니다. 캔들하고 거래량 보면서 패턴 공부하는 거 아직도 먹히나요? 저번에 거래량이 여러 거래소로 분산되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배적인 거래량을 가진 거래소, 초창기에 이제 비트파이넥스라든지 비트맥스, 그리고 바이낸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해당 거래소의 거래량을 참고할 만했지만 현재는 지배적인 거래량을 가진 거래소가 없기에 거래량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큰 거래소들의 거래량 패턴이 비슷할 경우에만 참고할 만하며 캔들 있죠, 캔들. 캔들은 웬만해서는 모든 거래소가 일치하는 편이기에 아직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효띠는 이제 거래소도 많이 분산됐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보다는 가장 우선하는 것은 캔들이라고 보네요. DYDX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 원효띠는 이제 알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때가 9월 27일이었는데 이 당시에 DYDX라는 알트코인이 약 한 2배 정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걸 물어보시는 건데, 원효띠는 코인을 말하는 것이라면 처음 들어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업비트엔 없고 바이낸스나 이제 오캑스 같은 해외 거래소에 있는 알트인데, 코인이라면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예 알트에 대해서, 이런 이제 급등주 알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익률이 낮은데 손익비도 별로입니다. 어쩌다가 몇 번 이익 난 기억으로 똑같이 접근해봤는데 잃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오히려 잃은 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익이 나도 내가 옳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결국 제가 벌 때는 왜 벌고 잃을 때는 왜 잃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수익률이 낮더라도 손익비는 올리고 싶어요. 변하고 싶어요. 제가 어떤 마음가짐과 습관을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자, 이럴 때는 잃어도 힘들지 않을 만큼의 비중으로만 매매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수익금이 낮다는 이유로 못 참고 근거 없는 풀매수, 풀매도를 반복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원효띠가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비중을 낮추고 경험을 쌓아라 이런 얘기를 자주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를 많이 해보고 근거 있는 매매를 계속 해봐라. 내 매매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트레이딩을 해보라. 약간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차트 패턴을 보고 매매한다고 하셨는데 주된 판단의 근거는 차트 자체의 모습, 캔들 모양 등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는 것이고 차트는 단지 그것을 위한 수단인가요? 질문 좋습니다. 이 질문이 되게 좋습니다. 차트 패턴을 보고 매매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질문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약간 차트 패턴을 보고 매매한다고 해가지고 차트 패턴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이런 거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띠의 답변이 의외인 게 후자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트의 신뢰성이 높아지기에 시총이 큰 코인 위주로 매매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은 코인은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오늘띠도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것이고 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네요. 자, 삐끗님은 이제 2년 동안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했는데 쇼 패턴을 찾은 건 고점 저항 부근에서 양봉, 다음 도지 캔들, 그 다음에 영망치, 음봉이 앞 양봉보다 거래량이 높게 뜨면 숏 시그널, 단 높은 시간봉일수록 신뢰도가 높음, 이러한 지금 차트 패턴을 2년 동안 차트를 분석하면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숏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런 패턴이 나오면은 포지션을 잡는다고 합니다. 하락 추세와 하락 추세의 단기 반등엔 승률이 8에서 9할 정도 나오다 본격 상승 추세로 바뀌면 승률이 2할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위 매매법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요. 그 나름의 근거 있는 매매법이 이미 생겼다고 생각하시면은 갈아엎기보다는 보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자 맞는 매매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매매법을 찾으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롱 시그널은 변수가 많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찾은 게 15분 봉상 일정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 매수 시그널 정도로 찾았고 그 외 롱 시그널을 찾으려면 어떠한 접근 방식이 좋을지 조그마한 힌트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추세선도 저희 보통 이제 저도 그렇고 유튜버들 보면은 차트에다가 이제 추세선도 많이 긋잖아요. 이러한 추세선도 사용하시면서 매매하시나요? 하신다면 돌파 지지 중 어떤 것을 위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트에 선을 긋지는 않습니다. 선에 딱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추세선 대신 이평선과 눈대중으로 가늠할 때가 있긴 합니다. 지지를 주로 봅니다. 오늘띠는 차트에다가 선도 안 긋고 보조지표도 안 쓰고 그냥 진짜 캔들만 보고 매매를 하나봐요. 선을 안 긋고 눈대중으로 보기는 하네요. 그래도. 그리고 지지를 주로 본다고 하니까 저희가 보통 차트를 보고 지지점을 찾는 거는 보통 쌍바닥이라든지 추세선 하단에서 이제 반등을 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띠가 지지를 본다는 것은 이제 주로 롱 위주로 진입을 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저항을 보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숏자리거나 아니면 이제 청산자리잖아요. 그래서 지지를 본다는 것은 롱 진입자리를 본다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청산당하셨다는 글을 봤었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다시 코인을 하신 건가요? 늘 격리로 리스크 관리를 해왔기에 청산당하더라도 전체 시드의 30%씩만 당하였으며 가장 크게 청산당한 것도 리플 청산 때의 50%였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보과 시드가 있었고 굴곡이 있더라도 시드가 우상향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이 크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 할 정도로 생각하며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늘 격리로 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격리라는 말은 버핏이나 빗썸 같은 현물시장에서 쓰는 말은 아니고요. 해외 거래에서 보면은 이제 교차라는 크로스라는 시드를 이제 진입할 때 쓰는 건데요. 교차라고 이제 크로스라고 내 전체 시드를 다 담보를 잡고 들어가는 교차라는 진입 방법이 있고요. 격리라고 아이솔레이트라고 하는데 그 격리라고 이제 내 일부 시드만 진입을 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교차와 격리 중에 격리를 사용한다는 거죠. 꼭 매매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차트의 외적인 부분, 기본적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차트 외적인 부분을 물어보신 거는 이제 뭐 뉴스 같은 것을 보냐,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트위트 같은 거 많이 날리잖아요. 트위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알트들의 뭐 백서라든지 자 외적인 거를 좀 찾아보냐 이런 거 같은데요. 오늘띠는 이제 찾아보긴 했지만 결국 호재 매매는 먼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에 포기했습니다. 또한 재단의 활동 같은 것도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트만 보고 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암호화폐를 오랫동안 매매하면서 느낀 것은 좋은 코인이라 그럴듯하게 홍보하는 코인의 결말은 대부분 설거지였습니다. 암호화폐계의 기본적 분석에 신뢰성을 가진 방식을 아직 찾지 못했기에 차트만 보고 매매합니다. 원효띠님, 코로나빔, 부다빔, 사다리빔, 헝다빔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하신다면 이상함을 판단하고 바로 스위칭 하시나요? 아니면 상황을 지켜보시나요?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어떤 악재가 뜨더라도 효력이 없거나 오히려 악재 해소라고 오르곤 합니다. 또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어떤 호재가 뜨더라도 더 이상 뜰 호재가 없다면 내립니다. 간혹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려 할 때 영향력 있는 호재가 뜨거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려고 할 때 영향력 있는 악재가 맞물릴 때 말씀하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으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답변이 좀 어렵긴 한데요.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은 어떤 악재가 뜨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이제 그런 악재들이 효력이 없다는 거죠. 질문자분은 그리고 참 그 코로나 빔이라든지 이런 빔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급격한 하락이라든지 급격한 상승을 말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헝다빔이 있었는데요. 코인의 가격이 많이 내렸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장이 잘못된 거냐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어차피 이제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려고 할 때 그러한 이제 악재를 터트려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내리는 거지, 저런 악재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고, 악재가 우선이 아니고 어차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려고 할 때 영향력 있는 악재가 이제 맞물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애초에 저런 헝다빔이라든지 사다리빔 이런 거는 재료에 불과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트 분석으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멘탈 갈릴 땐 어떻게 하시나요? 자, 원효띠도 분명히 멘탈이 갈릴 때가 있겠죠. 멘탈이 흔들릴 시점에 복구할 만한 변동성이나 거래량이 있다면은 즉시 복구 매매에 들어가며 없다면 생길 때까지 쉽니다. 자, 이 말은 보통은 그냥 이제 멘탈 갈릴 때 쉰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효띠는 약간 좀 다른 게, 봐봐요. 지금 원효띠가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복구할 만한,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과 거래량이 있다면은 복구 매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원효띠는 변동성과 거래량이 있을 때는 매매를 해가지고 이제 시드를 복구한다든지 시드를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동성과 거래량이 없으면은 그때는 이제 쉰다는 거고,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한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이제 원효띠는 변동성과 거래량이 있을 때 매매를 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99억, 100억, 999억에서 1000억 이렇게 누적 수익의 액수가 앞자리가 변할 때는 어떤 느낌인가요? 자, 이렇게 시드가 이제 불려나갈 때 내 시드의 앞자리가 변할 때 어떤 느낌일까? 자, 아이러니하게도 1000만원 만들었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고 합니다. 와, 원효띠도 600만원으로 이제 1000만원 만들 시절이 있었네요. 자, 이때는 오히려 매매법이나 원칙이 별로 없었는데도 뭔가 내가 고수가 된 것 같고 앞으로 잘 풀릴 것이란 환상에 젖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역시 1억에서 10억, 10억에서 100억, 100억에서 1000억 순으로 기분이 좋았으며 감정은 환상에서 보람으로 점점 바뀌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 투자자가 그러하듯 매매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잃더라도 항상 복구할 만한 시드를 남겨두는 것, 복구할 만한 시드가 적게 남았더라도 추가 입금은 지양하며 어떻게든 남은 액수로 복구할 것. 이거 아주 중요하죠. 보통 잃을 때는 다 잃어버리고 풀시드 박아가지고 다 잃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또 입금해가지고 그거 복구하려고 또 고배열로 치고 하고 또 잃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죠. 근데 원효띠는 다릅니다, 확실히.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전의 차트와 거래량을 위주로 본다고 하였는데 그것 외 위주로 보는 것이 있다면은 추세, 지지저항, 매물대 이런 거 뭐 보시는 게 있나요? 말씀하신 추세, 지지저항 등은 캔들만 봐도 충분히 나와 있기에 본다고 답해야 할지 아니라고 답해야 할지가 애매합니다. 이 밖에도 마찬가지라서 애매합니다. 캔들만 봐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안 본다고 하기도 그렇고 본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캔들의 추세와 지지저항이 있으니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원효띠는 이제 이런 게 너무 이제 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까 추세선도 안 그은다고 했죠. 그래서 추세선을 안 그어도 대략적인 추세선의 반등 자리를 아는 거고 지지를 본다고 했는데도 지지선을 굳이 긋지 않더라도 여기쯤에서 지지를 하겠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캔들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본다고 답해야 될지 안 본다고 답해야 될지 애매하다곤 했지만 제 생각에는 원효띠도 모르게 지지저항과
추세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매매할 때나 마진할 때 마인드셋 가지는 게 있나요? 그리고 돈을 일정 이상 벌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나요? 예를 들어 차후 어떻게 사용할지라든가 계속 BTG에서 불리는 게 목표라든가 정해둔 게 있나 싶어요. 자, 마인드셋에 대한 것은 당장 떠오르는 것은 이제 지나치게 호지나 악재에 민감하지 말자. 쎄하면 나오자 정도이고요. 그리고 자, 돈을 어떻게 쓸지를 물어보셨는데 내가 평생 소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액수를 기부했을 시에는 알려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알려지지 않을 정도만 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기부를 하고 계시네요. 다른 분들 보면은 업비트에서 알트 차트를 볼 때 사토시 차트를 보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사토시 차트를 볼 때는 해당 알트가 그저 장이 좋아서 끌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코인들에 비해 잘 오르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려고 보곤 합니다. 무슨 포지션을 잡아도 안 풀릴 때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멘탈 케어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경험해본 적 없는 큰 손실이 나니까 저도 모르게 위축되면서 점점 포지션을 적게 잡게 되네요. 제 포지션에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러도 힘들지 않은 만큼의 비중으로만 매매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수익금이 낮다는 이유로 못 참고 근거 없는 풀매수, 풀매도를 반복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아까 위에서 답변했던 것과 비슷한 답변인데요. 역시나 시드를 줄이고 매매를 많이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는 풀매수, 풀매도는 지양하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어떤 방식으로 연습해서 1만 시간 이상 채웠는지 궁금합니다. 꿀통이나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원효띠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매매 연습 방법, 또 본인이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을 건데 최종적으로 추천하는 연습 방식이 궁금합니다. 원효띠 방식의 장점과 타 고수들의 장점을 접목시켜서 저에게 적용시켜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답변은 원효띠는 이제 연습으로 이렇게 1만 시간의 법칙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서 이러한 매매 실력을 키웠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원효띠는 저는 연습으로 채웠다기보다는 실전으로 채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며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면서 시장 참여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풀매수를 해서 이제 물려있거나 아니면 모든 금액을, 모든 시드를 청산당해버리면은 오랫동안 시장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1년 이상, 2년 이상 시장 참여를 계속 지속해서 하고 싶으면은 계속해서 시드가 유지되고 많은 실전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원효띠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고 시장 참여를 가장 오랫동안 하신 분이죠. 시드 적을 때는 손익비, 승률 중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매하셨나요? 시드가 커짐에 따라 그 관점이 바뀌었나요? 승률에 더 신경 쓰는 매매를 추천합니다. 손익비가 큰 것을 원한다면 결국 한방, 유행을 바라는 매매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제가 추구하는 매매 방식과는 다릅니다. 원효띠는 손익비가 크다는 것은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길다는 건데 보통 손익비를 얘기하면은 이제 1대2면은 손절은 50%, 손익비를 길게 잡으면은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길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손익비가 너무 큰 것을 원한다면은 결국에는 그냥 원웨이로 쭉 가야 돼요. 내가 손절을 짧게 잡고 크게 먹고 싶으면은 이 차트가 원웨이로 길게 가야지 손익비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익비 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입하고 수익을 내는 거, 그거를 자주 해서 오히려 진입해갖고 수익을 내는 비율이 원효띠는 이러한 이제 손익비가 긴 거보다는 차라리 승률이 높은 매매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승률이 높다는 것은 내가 적은 금액이라도 진입해서 이제 익절하고 나오는 그러한 확률을 더 높이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승률에다가 어느 정도 손익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승률이 90%라고 하면요. 막 시드가 계속 늘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승률 90%에서 그 10% 있죠. 10% 하나로 손절을 안 하고 버티다가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률이 90%라고 해도 손절을 안 잡거나 손익비를 아예 생각을 안 하면은 한 방으로 내 시드를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률과 손익비는 좀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지션을 잡을 때나 정리할 때 지정가를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포지션 사이즈는 어느 정도 잡으시나요? 지정가는 때에 따라 다릅니다. 총 포지션 사이즈는 최근 기준으로 2천억 정도 잡습니다. 와, 한 번 포지션 잡는데 2천억을 잡는다고 하네요. 현재 코인판에서 제2의 원효띠나 원효띠 퀴즈가 생길 거라고 보이시나요? 언제나 그래왔듯 언젠간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20대의 한국일 확률은 낮습니다. 또한
제2라고 말할 정도로 비슷한 매매법일 확률도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차트를 수시간씩 보시나요? 네, 다른 작업은 창모드로 한 채 배경은 항상 차트를 켜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하고 시드를 많이 불린 원유띠도 항상 차트를 본다고 하는데 저도 진짜 반성하고 차트를 보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겠습니다. 원유띠는 이제 저 정도 수익을 냈으면 이제 졸업도 할 만한데 아직까지도 차트를 수시간씩 본다는 것은 저는 참 반성을 많이 해야겠네요. 이제 저도 차트를 많이 보고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매매 일대기를 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쓸 생각이 있습니다만 너무 방대해서 감당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효띠도 뭐 고배율을 하는지 아니면 뭐 몇 배율을 쓰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현재까지 선물 거래한 배율 중에 가장 높은 배율은 얼마인가요? 3천만원 시절 시드의 25%로 25배, 한동안 쓴 건 아니고 잠깐 쓰고 위험성을 깨닫고 줄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원효띠는 고배율을 안 쓴다는 거죠. 풀시드로 25배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 시드에 3천만원 시절에 그 내 시드에 25%만 들어갔는데도 이것도 위험성을 깨닫고 줄였다는 것은 원효띠는 이제 고배율을 안 쓴다는 거죠. 차트 관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의견을 내시나요? 아니면 먼저 의견 제시 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 보완하시나요? 신뢰할 만한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도 찾기 어렵고 따로 참고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긴 뭐 원효띠가 전문가인데 또 다른 전문가들의 생각을 참고하진 않겠죠. 이제는 시드가 현물시장에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클 텐데 혹시나 예측이 틀렸을 때 손절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현물시장 거래량이 한계가 있기에 선물시장을 함께 비중 조절하며 대응합니다. 이제 원효띠는 현물로는 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선물시장에서 같이 포지션을 유지하나 보네요. 차트도 계속 표시하다 보면 보기 좀 지저분할 텐데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아까도 말했듯이 원효띠는 따로 선이나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 항상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냥 차트만 딱 펴놓고 보조지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캔들만 보는 거죠. 분할 진입, 분할 청산 아니면은 최대한 좋은 타점에서 한 번에 진입 청산 두 가지 중 원효띠의 자산 증가는 어떤 방식이 더 도움이 됐나요? 만약 전자라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시그널에 의한 물타기인지 불타기인지 아니면 단순 타임컷인지. 자, 원효띠는 전자가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분할 진입과 분할 청산을 하신다는 거죠. 한 번에 진입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크게 보면 애매할 때 시드 40%를 비트로 가지고 있는 스탠드를 취하는 것이 포모와 FUD를 방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할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거래량 부족해서 포지션을 다 잡지 못하는 경우와 변동성이 지나치게 클 때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 원효띠도 거래량 부족할 때 제외하고는 아마 근데 원효띠는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한 방에 진입하는 것은 아니고 원효띠는 아무래도 시드가 커서 그런지 분할 진입과 분할 청산이 더 자산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방에 딱 진입하고 한 방에 청산하기보다는 분할로 진입해서 분할로 청산하는 방법, 이런 방식이 더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산 증가에. 뭐 가끔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셨네요. 제일 좋아하는 라면도 물어보셨는데요. 원효띠는 뭐 돈이 많으니까 라면은 안 먹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뭐 라면도 먹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정 시드에서 몇 달째 못 벗어나고 있는데 혹시 시드 저항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고 멘탈 관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시드 저항이라는 건 이제 시드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계속 늘었다가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반복하는 거죠. 이러한 저항을 원효띠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3천만원대, 50억대, 90억대에서 느꼈는데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면 더 수렁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처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단위에 머물러 있다면은 표시 단위를 다른 화폐로 바꾸는 등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화폐 단위를 바꿔보는 것도 나름의 팁이라고 합니다. 풀시드 10분할하고 레버리지 5에서 15배로 포지션 잡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현재는 다른 리스크 관리 방식이 있으신가요? 리스크 관리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현재는 포지션 규모가 비대해진 만큼 3분할 3배로 사용합니다. 운용 자산이 커질수록 배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까 전에는 3천만원의 일부 시드만 이제 10배율로 하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원효띠는 이제 시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분할 3배 정도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 배율은 앞으로 계속 낮출 것 같습니다. 시드가 커지니까요. 자, 여기 질문 삭제됐지만 제가 라이브로도 한번 방송을 했었거든요. 아마 알트 코인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트도 하냐 물어봤는데, 알트는 웬만해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커플링 할 때 시총이 큰 것 위주로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비트 말고 알트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매매하실 때 이평선에 닿았을 때 뭐 매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이평선 닿는 기준으로만 매매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자, 초보자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차트 분석을 하실 때 캔들과 거래량만 보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초보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같은 그림을 보는데 어떤 점을 유의하며 파악해야 하는지 정말 개꿀팁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차트를 보면서 알아내신 특이점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개꿀팁이 뭘까요? 자, 개꿀팁이 뭘까요? 과거 경험에 미루어 보아 현재 패턴상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반년 동안 꾸준히 해도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과감히 매매를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코인 선물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보는 사람이 10%, 현물은 20%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시간만 낭비하거나 오히려 잃게 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빡세게 내가 열심히 반년 동안 꾸준히 해도 전혀 감이 안 잡히면은 매매를 좀 그만두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이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물에서는 한 20% 정도만 수익을 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이랑 돈 낭비하지 말고 진짜 반년 동안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면은 과감하게 그만둬라. 약간 이런 거죠. 트레이딩으로 장기간 시장을 이기는 것이 학습이 가능한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보 시절이 있고 트레이딩을 이제 초보 시절에 나는 매매를 못했는데 그 학습을 통해서 차트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차트 공부를 통해서 트레이딩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오늘띠는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답변을 해줬어요.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온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은 자기만의 기준도 없고 충분한 경험도 없는 상태로 무조건 발 담그고 보는 경우로 기억되기에 당연히 기준도 있고 경험이 많으면 유리합니다. 다만 무조건 번다기보다 너무 적은 수익이 의미 있는 수익으로 이어질지 크게 잃고 인생이 망가질지 조금만 잃고 매매를 접는 길로 갈지의 정도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꽤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더 시간과 돈을 쓰기 전에 바로 발을 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띠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을 하면은 내 트레이딩 실력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오늘띠가 봤을 때 아예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뇌동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딩 실력이 늘어난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또 무조건 버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크게 잃을 거를 적게 잃는다든지 이런 것 뿐이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도 아예 감이 안 잡히면은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말고 발을 빼라. 위에서 답변해줬던 글과 비슷합니다. 매매할 때 차트 분석과 차트 외적인 부분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차트 분석이 9고 이외에 호재나 악재 등이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 비율이면은 거의 그냥 차트 분석만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캔들 패턴은 상승이라고 하고 차트 패턴은 하락한다는 시그널을 보낼 때 어떤 걸 더 신뢰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오늘띠는. 자, 세 번째, 거래량을 분석할 때 낮은 분봉을 주로 보시나요? 아니면 높은 분봉을 보나요? 1분봉, 5분봉,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1봉 등 다른 사람들도 자주 볼 법한 캔들을 자주 봅니다. 그냥 뭐 다 본다는 거네요. 과거 지표보다는 현재 지표를 더 많이 본다고 했는데 현재 지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나요?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비트코인 차트의 범위는 현재 지표 중에 어디까지 보냐 이건데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비트코인 차트의 범위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2017년 차트부터입니다. 오늘띠는 엄청 옛날 차트도 보네요. 2017년 차트는 보통 잘 안 보는데 오늘띠는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범위가 2017년까지도 보네요. 평소 수면, 식사 시간이 대체로 규칙적일 때가 많으신지 잠은 대체로 몇 시부터 몇 시간이나 주무시는지 주무시는 동안 시세 알람 설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변동성이 크면은 잠을 미루고 변동성이 줄어들면 잡니다. 따라서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며 식사 시간 또한 불규칙합니다. 평소 시세 알람은 안 해놓는 편이지만 혹시나 불길한 생각이 들 때 가끔 합니다. 오늘띠가 하는 얘기를 좀 보면은 변동성이 클 때 매매를 하는 거네요. 아까도 크게 잃었을 때 변동성이 커질 때는 복구 매매를 하고 안 할 때는 쉰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변동성이 있을 때 매매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세 알람은 뭐 잘 안 해놓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는 몇 개 사용하시나요? 모니터는 한 개만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원유띠가 모니터 한 개만 사용한다는 거가 좀 약간 의아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 모니터가 한 개가 몇 인치인지 좀 궁금해요. 모니터가 엄청 큰 걸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한 개만 쓴다고 하고요. 업비트 3천만원 달성 전 알트코인 매매 시 비트코인 차트도 같이 보면서 매매하셨나요? 과거나 현재나 알트 매매 시 비트 차트를 같이 참고하며 해왔습니다. 역시 비트가 대장이니까 비트가 기준이죠. 과거에 청산을 30에서 40번 당하셨는데 전재산을 잃어본 적도 있나요? 항상 격리로 리스크 관리를 해왔기에 웬만하면 시드의 20에서 30%만 청산당했으며 가장 큰 비율의 손실은 시드의 50%를 잃었던 2018년 9월 21일 리플 청산 때였습니다. 원유띠가 50% 잃었을 때 정확하게 날짜까지도 기억하네요. 저 때 아마 변동성이 엄청 컸나봐요. 근데 어쨌든 풀시드로 들어가지 않고 절대로 풀시드를 다 잃지 않을 정도의 격리로만 들어가는 것,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시드를 다 잃는 매매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로드님은 아마 9월 말에 시드 1000만원으로 지금 매매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시드 1000만원 있으시면 어떻게 투자하실 생각이신가요? 원유띠는 400만원을 선물 거래소에서 굴리고 150만원으로 10배, 나머지는 현물 거래소에서 할 것 같습니다. 400만원을 전부 투입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4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을 격리로 해서 10배율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왜냐면은 400만원에서 150만원만 떼가지고 이거를 10배로 매매를 하면은 1500만원을 가지고 매매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시드 우상향에 있어서 매매법도 중요하지만 매매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합니다. 한마디로 매매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매매법이라도 100% 수익률이 나는 매매법은 없으니까요. 차트를 오래 보다 보면 특정 구간에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어디까지 내려간다에 대해서 확률이 아닌 확신을 가지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다만 예상한 움직임과 엇나가기 시작하면 바로 비중 조절에 들어갑니다. 진입하실 때 매번 손익비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들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잡한 계산보다는 간단하게 어림잡을 때가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원유띠가 생각하는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액으로라도 매매하면서 오래 살아남으면서 직접 산전수전 다 겪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터 계속 비슷한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소액으로라도 많은 시장 참여를 통하고 그 무지성 풀매도를 하지 말고 나의 원칙을 지키면서 시장 참여를 하고 경험을 쌓아보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자, 오늘 저녁은 야채곱창 먹었다고 하고요. 본인이 원유띠인 거를 가족이 아는가? 원유띠의 가족은 원유띠가 수천억 자산가인지 모르는 거네요. 처음에 10만원만 하루에 벌어도 만족했을 때가 있었을 텐데 통이 커지는 법. 대부분의 경우 통이 작은 이유는 본인의 실력에 자신이 없는 상황이거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해서 원금 손실의 위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억지로 통을 늘렸다가는 큰 단위로 잃고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이니 일단 많이 경험해보고 객관적으로 봐도 수개월에 걸쳐 승률보다 자산이 우상향한다는 확신이 든다. 원금 이상을 출금하고 수익금으로 굴린다는 조건이 갖춰질 때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거 답변 되게 웃기네요. 가족들이 모른다고? 레알 미쳤네. 그럼 가족들 눈에는 그냥 페인 정도로만 보일 수도 있다는 건가? 이런 질문을 했네요. 추세를 타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아닌 평상시에 짧게 매매를 했을 때 잘 됐을 때와 잘 안 됐을 경우 각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률을 내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잘 될 경우 1% 좀 넘게 혹은 2, 3%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경우에는 0.5%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는 고려하지 않은 진입 이후의 변동성만 고려한 경우로 알려주세요. 레버리지 제외한 상태로 몇 퍼센트 수익률을 내는지를 물어봤어요. 자산이 1억 원 미만일 때는 0.5% 단위의 단타를 많이 쳤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1%, 최근에는 슬리피지의 영향으로 3에서 4% 정도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평균일 뿐이고 일일이 매매할 때마다 계산해놓지도 않을 뿐더러 편차도 매우 크기에 자산이 커질수록 반강제로 더 큰 그림을 볼 수밖에 없다 정도의 답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마다 나는 딱 무조건 매매할 때마다 1% 먹고 나와야지, 무조건 0.5%에서 잘라야지,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 자산이 적을 때는 조금씩 먹다가 그 이후에는 1억 이상 됐을 때는 1%씩 먹고 최근에는 3에서 4%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단타를 칠 때 되게 수익을 적게 먹었네요. 저희가 보통 이제 알트 같은 거 20% 먹고
막 10%씩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원효띠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0.5%나 1%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적은 퍼센테이지를 먹고 빠졌다는 거네요. 스탑 헌팅도 예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스탑 헌팅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캔들을 보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손절이 많이 나오겠구나 정도가 보이긴 합니다만 신뢰성이 낮고 자칫 조금만 더 내리면 역지적 물량들이 나온다를 반복하면서 인디언 기우제가 되기에 저는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매매하면서 슬럼프나 손실 마감했을 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큰 손실을 보았을 때 아직 충분한 변동성과 거래량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복구 매매에 들어갑니다. 충분한 변동성과 거래량이 없다면 다시 생길 때까지 쉬다옵니다. 아까랑 똑같은 답변이네요. 현물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자산 규모가 적을 때는 하루에도 수차례 매매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자산 규모가 너무 비대해져서 단타를 생각한다면은 2에서 3일, 마음먹고 버틴다면 3주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산이 너무 커져가지고 단타를 생각한다고 해도 2, 3일은 끌고 가네요. 그리고 진짜 마음먹고 버틴다면 3주 정도. 이거는 좀 약간 엄청나게 장문의 답글에 달렸습니다. 실제 하셨던 최근 매매 중에 진입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를 다 알려달라고 하신 건데요. 자, 이거는 한번 읽어서 바로 이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매매만 설명하자면은 7월 중순쯤에 분석을 할 때 유력한 시나리오로 예전에 2018년 2월의 하락 반등 패턴과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 하락 후 바닥 다지기 반등 패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매매가 2021년 9월인데 2018년 반등 패턴과 2019년 차트까지도 본 거네요. 자, 다만 3만 달러대에서 2개월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2018년 시나리오는 폐기하였으며 후자 쪽 분위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였고 33K에 진입을 한 상태로 3주 정도 기다렸습니다. 물론 28K가 완전하게 붕괴되었을 시에 손절할 준비도 했습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갔고 그대로 2020년 1월 차트를 참고하면서 상승장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차트를 여기서 지금 원효띠의 매매 스타일이 좀 나온 건데요. 과거에 2018년 차트와 2019년 차트까지도 참고를 하면서 그 차트 패턴을 그대로 이제 현재에 적용한 거죠. 2020년 1월 당시 7,000달러 선에서 매수하고 8,500달러 선에서 너무 빠르게 익절해버려서 이후 상승분에 대해서 숏 포지션만 노리다가 별 재미를 못 본 기억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더 길게 홀딩할 것을 의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8월 상승장 동안 아무리 익절을 하고 해증을 하더라도 최소한 전체 자산의 30%는 꼭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2K 선에서 비중을 10%까지 줄였는데 이후 하락이 급하게 올 것은 예상하지 못해서 50에서 49K 정도면은 적당한 반등 자리라 생각하고 매수했지만 42K까지 보면서 순간 많은 평가 소실을 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생각해둔 선례가 없어서 47K 선에서 손절하고 기다리다가 다시 48K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예전 2018년 하락장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숏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진입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특히 쎄한 느낌을 받았던 부분은 헝다 리스크가 제대로 알려진 이후 반영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오히려 비트의 호재일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 오히려 공포보다는 과도한 안심이 팽배해진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포지션은 41K의 과매도라 판단하여 익절과 함께 다시 자산의 70%, 매수 44K에 익절했습니다. 이후 움직임은 2018년 5월을 염두에 두었지만 섣불리 예상하기 어려워서 전체 자산의 30%만 비트코인으로 남겨둔 채 관망하였습니다. 원효띠는 매매 이제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 차트라든지 2019년에 그러한 하락과 상승의 패턴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대입해보면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어떨지 이걸 이제 대입해보는 식의 매매를 하는 거네요. 단순히 현재 차트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2018년 때나 2019년도에 어떤 악재가 터져서 하락했을 때 어떤 식으로 차트가 움직였는지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네요. 아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잡코만 매매하기, 그 알트코인들이죠. 잡코인들 또는 평생 이오스만 매매하기. 답변은요, 시총 1000억 원이 될까 말까 한 잡코인만 매매할 바에는 시총이 큰 이오스만 매매하기. 그러니까 원효띠는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차트 패턴을 본인이 학습한 걸 토대로 보는 거냐, 아니면은 시중의 책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형화되어 있는 차트 패턴을 보는 건가요? 차트 패턴을 본인이 학습한 걸 토대로 보는 건지,
아니면 시중에 책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정형화된 패턴 있죠? 그런 걸 보는 건지 물어보셨는데요.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 있잖아요. 그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패턴들, 그 유명한 패턴들이 있죠. 그러한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들을 공부를 시도해 보았지만 비트코인 차트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에는 전자의 방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뉴띠님께 있어서 트레이딩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이상한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절제를 잘 한다면 마음대로 근무 시간과 근무일, 휴일을 둘 수 있다는 것 정도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오뉴띠님의 특별한 꿀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Q&A를 여러 차례 거치며 수많은 질문에 답했기에 직감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몇 분할로 진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까는 좀 분할로 진입한다고 답했던 것 같은데, 가급적 분할 없이 한 번에 진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만 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분할하기도 합니다. 굳이 분할 횟수를 말하자면 아마 2분할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오뉴띠는 아무래도 CD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할로 진입하는 것 같고, 가급적이면은 한 번에 진입하는 것을 말하시네요. 분할로 진입한다면 비중은 어떻게 배분하는지 궁금합니다. 50대 50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2분할로 진입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시드를 진입할 때 한 번에, 만약에 내가 100을 진입한다고 생각하면은 50만 진입하고 나머지 한 번에 또 50 진입하고 이렇게 분할로 두 번 분할해갖고 진입하는 거고요. 여전히 비트코인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오뉴띠가 비트코인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요. 매매 빈도는 비트 7, 이더 2, 나머지 알트 1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완전 100% 비트만 하는 건 아니고 거의 한 70%는 비트고 나머지는 이제 알트네요. 자, 추세선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나요? 저는 추세선이 잘 맞다고 생각했는데 신뢰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깊게 참고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늘띠는. 아는 모양에 진입하고 모양이 깨지면 손절하신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캘핑 하실 때 1분봉에 캔들과 거래량을 보신다 하셨는데 이것도 1분봉 차트에 익숙한 패턴에서 매매하는 프랙탈을 사용하는 거라 봐도 될까요? 저도 그동안 닮은 꼴과 프랙탈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써왔습니다만 프랙탈은 비슷한 1봉과 1봉, 1봉과 시간봉, 1봉과 분봉 등에도 적용하는 더 넓은 범위라고 할 수 있고 저는 1봉 패턴을 시간봉이나 분봉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왔기에 정확한 용어는 닮은 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닮은 꼴 1분봉 패턴은 너무 많아서 어느 시점에 닮은 꼴을 참고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동안 매매하면서 기억된 패턴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에 닮을 꼴 개념에 부합하는지 마냥 맞다고 하기도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약간 답변이 어렵네요. 과거 차트 돌려보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돌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돌려보는 것은 직접 겪어보는 것에 비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돌려볼 때 3분, 30분, 1봉 한꺼번에 돌려보시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과거 차트를 분봉 단위로 다 참고하기에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에 오랫동안 직접 매매하며 겪은 경험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평소 성격이 전혀 충동적이지 않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성욕은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단순 신변 잡기가 아니라 성욕, 식욕 등과 매매가 상관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특별히 이성적이어야 할 때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많이 길고 깊게 생각하는 습관과 평소의 가상의 상황이나 과거 상황, 현재의 사회적 이슈에서 상대방이나 본인의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판단될 경우 또는 못할 것 같다 판단된 경우 최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무엇이었을지 깊게 곱씹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매매를 하면서도 이 습관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어떨지 잘 모르기에 정도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욕은 평균 수준인 것 같다고 했고요. 승률은 매우 높으나 한 번 손실 볼 때면 추세가 바뀌며 제가 정립한 패턴들의 승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10일 연속 연승을 하다가도 하루 만에 청산을 당하곤 합니다. 본격 상승 추세에서 이런 경우가 많던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러곤 했습니다만 결국 오랫동안 시장에 참여하며 어떤 상황에서 청산을 당했는지 곱씹고 그 상황에서의 판단을 바꿔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횡보에 포지션 잡아놓고 큰 무빙 전까지 익절 안 하나요? 포지션을 횡보할 때만 잡지는 않으며 꼭 큰 움직임이 나와야지 익절하지도 않습니다. 원하는 자리를 놓쳤는데 큰 무빙이 나오면 돌파 매매 하시나요? 큰 움직임과 별 관련이 없으며 추세의 마지막 자락이라 생각된다면 굳이 들어가기보다는 포기하고 웬만해서는 추세가 충분히 더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할 때만 합니다.
거래량 패턴을 해석하는 법. 요즘은 참고를 많이 안 한다고 해도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예시 하나만 부탁드려요. 제가 시총이 큰 코인 위주로 매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시총이 크다, 시장 참여자가 많다, 차트의 신뢰도가 높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또한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 참여자가 많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차트의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매에 적용시키면 일정 기간 동안 비트가 지나치게 거래량이 적을 경우 웬만한 움직임은 휩쓸어 볼 수 있습니다. 제 체감상으로도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올라왔을 때 정상적인 차트 분석이 통했으며 있는 비트뿐만 아니라 알트에도 해당이 돼서 웬만하면 거래량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거래량을 보여주는 알트를 매매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지배적인 거래량을 보여준 과거의 특정 거래소들과 달리 현재는 많이 분산되어 있기에 한 곳의 차트만으로 분석하기에는 매우 어려워졌고 그 때문인지 거래량 패턴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 느낌을 받아서 현재는 가끔씩만 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래량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건 아니네요. 시드 커지고 물타기를 하시나요? 승률이 말도 안 되던데. 자, 과연 그 원효띠는 물타기 매매로 이제 빠져나오는지 이런 걸 물어보신 거고요. 질문자님과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만 시드가 크니까 10분할에서 20분할 물타기만 해도 계속 이기는 거 아니냐, 또는 마틴게일만 해도 쏠쏠하니 마틴게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곤 합니다. 이는 당연히 아닌 것이 그러한 매매법으로는 저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인 월 평균 20%대는커녕 자그마한 이익 손실을 반복하며 평균 1%도 나올까 말까 혹은 더 이상 물탈 시드가 없어가지고 마냥 손실을 구경하는 모습만 됩니다. 거액이나 소액이냐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이 가능해서 월 20%가 복리로 쌓인다면 누구나 100억 단위의 부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한자리에서 진입, 정리를 추구하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거나 방향을 도무지 알 수 없다거나 거래량 등의 부족 등의 특정 상황에서만 3분할 가량을 하곤 합니다. 아마 일부 코인 BJ들이 분명 마틴게일에 가까운 수준의 새가슴 물타기 매매만 보여주는데 월마다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큰 시드와 물타기를 무적조합이라고 알려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분들의 경우 폭발적인 매매 수익이 아닌 폭발적인 레퍼럴 수익입니다. 10에서 20분할 물타기로는 절대 높은 평균 수익률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물타기 하시는 분 있죠. 물타기를 뭐 100달러다, 뭐 1000달러 단위로 계속 물타기를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매매법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차트랑 캔들 보고 한 지 3개월 됐는데 얼마나 더 경험을 쌓아야 늘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기에 그 기간을 딱 잘라 말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경험이 늘었다는 것은 전에 안 보이던 진입 자리들이 보이고 그 승률이 꾸준히 높게 나왔을 때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꾸준히가 아닌 한두 번 맞췄다고 자부 또는 자만을 한다면 오히려 매매가 꼬이는 지름길입니다. 3개월 동안 얼마나 그 차트를 오래 봤는지를 이제 객관화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겠죠. 내가 이제 실력이 늘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는 내가 이제 못 보던 진입자리들이 보이고 내가 이 진입자리에 들어가면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반복된다면 이제 실력이 늘었다는 거죠. 자, 매매당 승률, 수익인가 손실인가에 따라서 승패. 매매당 승률을 물어보셨는데요. 제대로 측정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체감상 매매 한 번에 6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승률이 엄청 높으시네요. 매매 초기에 비해 승률이 어떻게 변했는가? 매매 초기에 비해서 승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1시간도 안 되고 있는 스캘핑 매매는 자산 규모 증가에 따라 점점 부담스러워지며 끊게 되었고 아마 지금 스캘핑 매매를 한다면 2018년대의 제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일 단위의 관점에서의 승률은 원래 30에서 40% 정도였으나 현재는 60%까지 꽤 발전된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익절한 포지션의 평균적 수익률을 물어보셨는데요. 과거는 0.5%에서 1%, 요즘은 아마 평균적으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해증을 사용하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자, 해증을 사용하시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선물거래소의 비트 보유분에 대한 해증은 자주 하는 편입니다만 업비트에서 매수하고 선물거래소에서 해증하는 것은 현물거래소의 거래량이 너무 없거나 심한 역부일 때만 시도합니다. 계속 비트가 떨어지는데 아직도 하루에 3번 정도 매매하시나요? 때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예측이 되고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받쳐줄 때에는 하루에 10수번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만원으로 될 때까지 하는 방법 괜찮을까요? 소액 원코인 마인드로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추천합니다. 3천만원으로 선물을 시작하셨을 때 이미 현물에서 거래량이랑 캔들 다 배우고 오셨나요? 그때는 웬만한 건 다 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많이 고전했습니다. 현물과 선물은 매우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선물을 시작할 때 원효띠도 약간 한 달 동안은 좀 힘들었나 봐요. 이게 선물이랑 현물은 약간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선물은 청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진짜 손절 라인도 잘 잡아야 되고 진입도 잘 잡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원효띠님, 현재 시점에서 시드가 300으로 돌아간다면 거래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우실 건가요? 300이 전체 자산인데 한꺼번에 매매한다면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일단 100만원 정도는 현물, 30만원 정도는 선물 거래소에 넣고 매매하다가 수익이 50만원 이상 쌓이면 원금은 모두 출금하고 수익금으로 원코인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 지점이 있으면은 시드가 큰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진득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시드가 작은 경우에는 그 목표 지점에 도착한다는 가정하에 계속 단타 치는 게 유리한가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언제나 단타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운용하는 액수가 커짐에 따라서 단타 빈도도 줄이고 비중도 줄였지만 1억 원 미만일 때에는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는 자리에서 하루 수십 번의 단타로 오랜 기간 재미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없었던 가족들이 관심 가져 한다면 자산의 일부로 비트 이더의 적립식 투자를 추천해 줄 것 같나요? 타인은 냅두고 신경 안 쓰는 게 개인적으로 최선이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재테크에 관심 없었던 스스로들이 자괴감을 갖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 기대도 없이 사는 가족들이 눈에 밟혀서 뭐라도 원화 해증 추천해주고 싶어서 말해봤는데 자, 원효띠는 최대한 말리는 편입니다. 하더라도 개입하지 않는 편입니다. 본격적으로 주변인들까지 케어한다면 끝도 없어지고 관계도 불편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안쓰러운 마음과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막상 시작하면 훨씬 더한 별별 트러블이 발생하고 후회하실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도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원효띠가 지금까지 답변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답변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답변을 봤을 때는 원효띠는 이제 보조지표 같은 건 따로 안 쓰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받쳐주거나 변동성이 심할 때만 매매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세선은 따로 긋진 않지만 지지저항선을 어느 정도는 그 캔들을 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1년에 새롭게 진행한 원효띠의 Q&A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예전에 진행했던 그 Q&A와는 크게 별다른 게 없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원효띠는 자신만의 매매법이 있고 똑같은 매매법으로 이제 무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울 게 없는 게 맞는 거죠. 약간 시장의 변화는 있겠지만 뭐 매매법에 대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원효띠가 답변해준 모든 Q&A를 다 알아봤고요. 저도 이제 이 원효띠의 매매법을 좀 참고를 하고 저만의 매매 방식을 만들어서 꼭 성공한 트레이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래 링크에 있는 단톡방에도 참여해 주셔서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